6장. 오블론스키가 모스크바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을 때 레빈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네 처제에게 청혼하러 왔네 라는 말이 그가 이곳에 온 정확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빈가와 슈체르바츠키가는 오래된 모스크바의 귀족 가문으로 항상 가깝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친밀함은 레빈의 대학 시절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키티와 돌리의 오빠인 어린 슈체르바츠키 공작과 함께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같은 시기에 입학했습니다. 그 시절 레빈은 슈체르바츠키가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 집안 전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콘스탄틴 레빈이 사랑에 빠진 것은 그 가문, 그 가족이었으며 특히 그 집안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레빈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외누이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박탈당했던 오래되고 고결하며 교양 있고 명예로운 가문의 내밀한 삶을 슈체르바츠키가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 특히 여성들은 그에게 신비롭고 시적인 베일에 쌓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어떤 결점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있는 시적인 베일 아래 가장 숭고한 감정과 가능한 모든 완벽함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세 명의 아가씨들이 왜 어떤 날은 프랑스어로, 어떤 날은 영어를 말해야 하는지, 왜 정해진 시간에 차례로 피아노를 쳐서 그 소리가 위층 오빠의 방에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에게까지 들리게 하는지, 왜 프랑스 문학, 음악, 그림, 무용 교수들이 그들을 방문하는지, 왜 정해진 시간에 세 아가씨 모두 마드모아젤 리논과 함께 공단 망토를 입고 코치를 타고 트베르스코이 대로로 드라이브를 가는지, 왜 모자에 금색 휘장을 단 하인의 호의를 받으며 트베르스코이 대로를 걸어야 하는지, 그들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절차의 신비로움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맏딸인 돌리와 거의 사랑에 빠질 뻔했지만 그녀는 곧 오블론스키와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 자매 중 한 명과는 반드시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는 기분을 느꼈는데 단지 누구인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 역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외교관인 르보프와 결혼했습니다. 레빈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키티는 아직 아이였습니다. 젊은 슈체르바츠키 공작은 해군에 입대했다가 발트해에서 익사했고 오블론스키와의 우정에도 불구하고 레빈과 슈체르바츠키가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긴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 초 시골에서 1년을 보낸 레빈이 모스크바에 와서 슈체르바츠키 자매를 보았을 때 그는 세 자매 중 진정으로 사랑할 운명의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가문도 좋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편이며 32살인 남자가 젊은 슈체르바츠키 공주에게 청혼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0중 8구 그는 즉시 좋은 신랑감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빈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가 보기에 키티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벽하여 지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너무나 낮고 지상적인 존재여서 다른 사람들이나 그녀 자신이 그를 그녀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2달 동안 황홀경에 빠져 지내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간 사교계에서 거의 매일 키티를 보았던 그는 돌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레빈의 확신은 그녀의 가족들 눈에 자신이 매력적인 키티의 신랑감으로 불리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며 키티 자신도 그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 그는 일반적이고 뚜렷한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반면 그의 동네들은 32살인 지금쯤 이미 누군가는 대령, 누군가는 교수, 누군가는 은행이나 철도의 이사, 혹은 오블론스키처럼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를 키우고 사냥을 하고 헛간을 짓는 일에 몰두하는 시골 지주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했으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신비롭고 매혹적인 키티 자신이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은 못생긴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평범하고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가 그녀의 오빠와 친구였기 때문에 가졌던 어른이 아이를 대하는 듯한 태도 또한 사랑에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못생기고 선량한 남자는 친구로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가 키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받으려면 잘생기고 무엇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종종 못생기고 평범한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그 자신도 아름답고 신비롭고 예외적인 여성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2달을 홀로 보내고 나서 그는 이것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런 일시적인 열정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은 그에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절망은 단지 스스로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이 거절당할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청혼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모스크바에 왔으며 승낙을 받으면 결혼할 작정이었습니다. 혹은 만약 거절당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